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토크.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김정수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자라와 유니클로, 유니클로와 자라입니다. 스파 브랜드죠. 네. 아무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보미 씨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좀 전국적으로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 지점을 발견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단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고. 맞아요. 그래서 예상이 없던 지출도 하게 되고.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렴하면서 예쁘게 잘 나오는 두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점에 가면은 이 지점이 또 이 전국적으로 있지만 이 두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인 호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해요. 주의해야겠네요. 그렇죠. 자라랑 유니클로 저의 생각은 네. 자라는 저랑 좀 어울립니다. 왜요? 근데 유니클로는 저랑 좀 안 어울립니다. 왜요? 왜냐면 자라가 약간 유럽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네. 유니클로는 좀 아시안 느낌이 있는데 그렇군요. 제가 또 몸이 또 이게 이래 네네. 보이지만 185에 모델 느낌 좀 나기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자라는 저랑 좀 어울린다. 네네. 알겠습니다. 본인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홍쌤께서 그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길거리 어디 가든 다 이제 스파 브랜드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가 네네. 지금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전반적인 패션 산업하고 아울러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모든 패션 메이커 중에서 매출 순위를 이제 나열을 한번 시켜보면 제일 상위권에 있는 회사는 세 개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2조에 육박하는 매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랜드가 이제 1등이고요. 네. 1조 8천억 정도. 그다음에 LF 패션, 과거에 이제 LG 쪽이죠. 여기가 1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제일모직,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삼성물산, 그 삼성 쪽이 한 1조 7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1조 1천억대 정도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코오롱,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오늘 FRL, 다시 말해 유니클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아디다스, 형지, 나이키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특히 유니클로 같은 이런 스파 브랜드가 아주 전통적인 브랜드 메이커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아디다스나 나이키보다도 매출이 더 높아요. 그래서 단일 브랜드 최초로 1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는 스파 브랜드가 아주 저가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베이직 아이템을 살 때 구매하게 되는 그런 좀 창로였다고 하면 이제는 패션업에서 거둘 수 없는 거의 대세가 됐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 기업에 대한 그 학생들의 취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어요? 네, 역시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예. 정말 여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저 이 옷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정말. 관심이 많았구나. 자라랑 유니클로뿐만이 아니라 뭐 스파오나 탑텐이나 이런 엄청 많았고 오히려 제가 현장 취재하면서 얻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 특파원 김성수입니다. 이번 주에도 돌아온 예뻐요. 쟤는 누구예요? 옆에 있는 학생입니다. 쟤는 누구예요? 제가 얘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스타일로 이슈와 잘하는 스타일의 이런 바지를 입고 왔는데 직접 준비해서 입었어요. 어느 기업을 더 선호하고 또 어느 기업에서 취업하고 싶어 귀엽네요, 저 땡땡이 파란색. 그렇죠. 저것도 스파 브랜드입니까? 본인이 아, 네. 취업한다면 어느 기업에 더 취업하고 싶나요? 저는 자라 쪽이요. 잘하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유니클로는 우리 기업으로 좀 유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사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자라 기업이요? 같은 경우에는 깔깔이. 일본에서 저 일본 기업이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랑 관련됐다. 뭔가 글로벌한 느낌이 들어서 자라를 더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자라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라보다 유니클로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유니클로. 유니클로는 가방이 자신인가? 사실 의자 입기도 쉽고. 많아서 유니클로를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라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범죄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유니클로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제품들 중에서 특히나 기능성 제품들도 유니클로를 더 가성비도 선호하십니다. 좋은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유니클로가 흑자라는 기사를 봐서 저 친구가 입은 옷도 약간 스파 브랜드. 네. 혹시 그 대학생들은 그 어쩌면 경제적인 그런 제품에 네. 당연히 스파 브랜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어떤 전략이죠? 예를 들면 아무래도 빨리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네, 그거 디자인이 있어요. 새로 생기고 그 디자인을 검수받고 뭐 착수하고 그게 제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아, 최소 3개월. 네. 그걸 압축적으로 줄였다고. 최대 3개월이 자라가? 네. 오호. 거의 막 2주 만에. 신속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많이 알고 있네. 기사에서 봤어요. 네, 학생들의 그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 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 조사 역시 숭령여자대학교에 그런 스파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네. 결과는 짜잔! 짜잔! 이렇게 21대 9로 정말 자라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네요. 압승이네요. 네. 진짜 압승. 혹시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자라가 좀 예쁜 디자인도 많긴 하지만 이게 유니클로가 약간 일본과 관련된 기업이다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좀 안 좋은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니콜로 찍은 애들은 또 아버지들이 친일 바이 쪽인가요? 연합뉴스 건물이기 때문에 친일 발언이 안 해요. 얼마나 자신있으신데. 아니 외국인데도 찍은 애들이 따지고 그건 상관이 없고. 아니 네.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의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주는 취향저격수 양상국형 출동. 예, 또 저번 주부터 우리 또 새로운 코너죠. 예. 또 시원하게 팍팍 긁어주는 후기의 해시태그. 예.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진짜. 반응이 네, 좋았어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영 별로라고. 아닙니다. 열심히 해라고. 그럼 조금만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해시태그. 짠. 짜잔. 스페인이요. 영어 읽을 줄 아네요. 그럼요. 배웠군요. 사람이네. 저는 영어를 갖고 나온 것도 신기하세요. 예. 저도 이제 적어주려 저는 한글로 적으려는데 영어로 예. 적길래. 자, 예, 우리 잘하셨습니다. 자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스페인의 우리 본거지들도 세계 최대의 또 패션 또 그쪽이죠. 그렇군요. 네. 의료 브랜드로서 우리 인디텍스 모르시죠? 그건 인디텍스라는 우리 기업의 대표 브랜드로서 우리 1975년으로 시작으로 79개국 지금 5,000개의 매장이 지금 쫙 깔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 대단하네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고 예. 우리 더 중요한 정보는 또 네. 어려운 건 다 선생님이 해야죠. 선생님께서 일단은 뭐 길 가다가 네. 자라 매장이 없는 곳은 거의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스페인 외국계 기업이란 건데 자세히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보면 최근에 그 포브스에서 세계 부호 순위를 매겼는데요. 자라의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스파 브랜드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상당히 크다. 이걸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따가 좀 유니클로를 이야기할 텐데 국내 시장에서는 아까 유니클로가 매출이 더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자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가 그 영향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의 업력을 좀 살펴보면 75년도에 이제 스페인에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에 진출하게 된 것은 2008년도에 이제 국내 시장에도 진입을 하고요. 현재 매장이 한 40개가 넘는 수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2007년도에 인디텍스라고 해서요. 롯데쇼핑하고 8대2의 비율로 이제 법인이 설립하게 돼요. 합자사로 이제 기업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자라도 마찬가지고 유니클로도 마찬가지인데 롯데가 이 두 스파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 입점을 하고 사업의 영향력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유통망을 활용해서 해외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가지게 된 기업이고요. 실제로 보면 여대생들의 선호도가 아마 유니클로보다도 자라가 좀 높을 거예요. 그 이유는 실제로 제품의 브랜드라든가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유니클로는 좀 베이직 아이템에 좀 입각해서 맞아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자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패션 브랜드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 입장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자라가 제가 사실 2주 전에 스페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는데 자라가
가격 차이가 저희가 사실 좀 나더라고요. 그럼 그게 롯데 쪽 애들이 좀 떼먹는 건가요? 아, 그렇게 끝까지는 아니고요. 롯데 쪽 애들보다 롯데 쪽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자라도 그렇고 유니클로가 아니, 가격 차이가 좀 제법 나더라고요. 아, 그게 더 비싼 거예요? 저가인데도 제법이 나길래. 그러니까 제품마다 이 스파 브랜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일원화된 제품들이 아니고요. 유통망이라든가 제조사들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이제 국내에서 유통 마진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수수료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비즈니스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격 차이는 스파 브랜드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롯데 관련된 부분은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국내에 좀 탄탄한 유통망을 같이 얻고자 시너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서 이렇게 대량으로 좀 옷을 구매해 오면은 그것도 좀 세금이 붙지 않습니까? 일단 갖고 오는 데 있어서 관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따져 보면은 엄청나게 막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확실히 배워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의류 브랜드뿐만 아니라 자라 홈 데코라고 이 전문 브랜드인 자라 홈도 오픈해서 채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숍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존에 이제 패션 상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용품들이나 침구, 가구류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이케아를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양품,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이랜드 때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랜드가 진행하고 있는 모던하우스, 그다음에 지금 자라나 H&M 같은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여기 나와 있는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를 같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가구 시장이 약 한 10조 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생활용품 시장에 2조 5천억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예요. 결국 이 스파 브랜드가 굉장히 요즘 사업이 잘 나가는 이유가 저성장 시대이고 경기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저가형 브랜드 상품들의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고 또 내 집의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를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스파 브랜드가 이 라이프 스타일 숍 시장에서도 점점 입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다음 해시태그는 샵 2주에 한 번 신제품 출시입니다. 이게 뭐죠? 사실 또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자라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품절이 되더라도 이거를 다시 생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상품의 이거 희소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죠, 이게. 맞아요. 그렇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반대였어요. 의류 브랜드면 일단 다품종 소량 생산 이게 아니라 당연하게 소품종이 대량 생산되어야지 더 많은 것을 팔 수 있고 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완전 반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산업이라고 하면 이 재고의 리스크가 상당히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의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고예요. 그래서 재고가 많아지게 되면 다음 시즌 때 이미 유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판매할 수가 없고 또 원가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PA라고 표현하는데 S는 스페셜리티, 그다음에 리테일러, 그러니까 전문 소매점이라는 그 S. 그다음에 우리가 P라고 하면 자사 상품, 프라이빗 라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A는 어페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빨리빨리 물건을 많이 구매한다 이런 노력들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자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디자인의 약 한 15%에서 25%는 미리 제작을 해요. 근데 나머지 부분 한 75%에서 85% 정도 되는 부분은 시장의 동향을 보는 거예요. 동향을 보다가 이게 지금 이번에 나왔던 디자인이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새로운 생산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또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양산됐던 상품 못 팔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는 빠르게 회전율을 끌어가서 전체적인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큰 변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갭에서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 굉장히 좀 그 트렌드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니클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상국이요. 예, 우리 또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예. 첫 번째 유니클로. 자, 샵 재팬입니다. 재팬이죠. 여러분들 뭐 또 다들 아시다시피 또 우리
자라가 스페인 브랜드라면 우리 또 유니클로는 또 이제 일본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1974년 일본에서 설립된 캐주얼 의류 업체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롯데 쇼핑이 유니클로 일본 회사와 합작해서 FRL 코리아로 또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FRL 코리아. 알겠습니다. 일단 유니클로 하면은 또 이 취업 시장에서 봤을 때 그 외국계 기업으로 직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홍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파 브랜드 매출 추세를 보니까요. 2012년도에 유니클로 매출이 한 3,200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15년도에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조 1,000억 원을 넘겨요. 그런데 3등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라가 될 텐데 자라가 12년도에 매출이 한 2,000억, 2,030억 정도? 그런데 2015년도에 매출이 2,900억 정도거든요. H&M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 한 900억 정도의 매출이었고 작년 매출이 1,5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스파 브랜드보다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있고 매출 성장세도 높고요. 또 채용도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스파 브랜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라에 드는 이 애들 직원들이 월급 대비 일을 잘 못하는 거네요. 보통 모든 사람이 얘들로 표현을 하시네요. 근데 이제 얘들이라는 보다 매장 수를 좀 보면 유니클로 매장 수가 또 많이 늘었군요. 그렇죠. 매장이 사실 많아야지 매출이 늘거든요. 유니클로가 매장이 한 160여 개 정도 되고 자라가 한 43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좋은 입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요즘은 유니클로 매장이 거의 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라도 있지만 그런 입지를 많이 좀 선점하게 되니까 자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객층의 다양성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라 같은 제품들은 정수학생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한테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데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저 또래 아니면 저보다 더 윗분 요즘 뭐 아저씨 아주버니들도 그럼 아주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베이직 아이템들을 상당히 많이 찾거든요. 형님 그런 부분들 40, 때문에. 50대를 말하는 거죠? 저는 아직 30대입니다. 이상한 소리 계속 하네요. 소학교잖아요. 쌍씨하고 저하고 또래예요. 저 또래예요, 또래. 30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를 공개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꾸기의 해시태그 다음 것도 확인해 볼까요? 예, 우리 샵 유명 디자이너 협업입니다. 이게 뭐 콜라보레이션. 아우,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유명 디자인들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사실 유니클로나 우리 뭐 자라나 다 저가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저가라는 그런 공식 이미지마저 떼버린 거죠. 일단은 뭐 저도 유니클로를 많이 좋아하고 자라도 좋아하지만 디자인을 보면 당연히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파 브랜드 치고는 이제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다. 이제 디자이너와 협업한다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 일이다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저가형 이미지의 그런 안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콜라보를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에르메스의 과거 그 여성복 아트 디렉터였고요. 또 라코스테에서도 그 업무를 진행했던 크리스토퍼 르메르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제품 라인업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파리의 뭐 패션 아이콘 또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유니클로는 값싸다, 싸다, 한 철 입고 그냥 버리는 아이템이다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 디자인 자체도 어떤 탑 브랜드하고도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이나 아주 좀 특수한 아이템을 많이 좀 생산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니클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스파 브랜드 순위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스파 브랜드 1등은 압도적으로 유니클로고요. 2등이 이마트 데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데이즈가 지금 2012년도에 매출이 한 2,600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 4,000억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니클로와 이런 자라와의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통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저가형 제품이라는 건 우리가 기존의 유통업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PB 상품을 통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는 과거의 스파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국내 패션 메이커들도 스파 브랜드를 만들고 또 유통기업들도 스파 브랜드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쟁이 오히려 더 좀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유니클로가 어떤 전략을 앞으로 펼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단 유니클로뿐만이 아니라 방송 보는 분들 중에 패션이나 유통 관련돼서 구직을 많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라고 하면 유니클로라는 단일 브랜드 혼자서 1조를
넘겼던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 브랜드가 우리는 뭐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또 어떤 전략을 매장에서 펼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게 되면 면접장에 가서 할 이야기가 좀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과인데요. 이런 이과들은 패션 브랜드에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니클로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인재상 얘기도 나오죠. 네. 어떻게 하면 자라의 디자이너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디자이너. 의류 쪽에 있나 봐요. 네, 패션 그러게요. 브랜드에 취업하면 어떤 분야가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 패션 업계도 분야별로 어떤 궁금증이 있으니까. 있을까요? 이런 스파 브랜드에 취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혹은 특별히 자격증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이과 출신들도 이렇게 의류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는 여기서 디자이너도 뽑고요, MD도 네. 뽑고요, 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스파 브랜드는 사실은 이제 점장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판매와 관련된 직군들의 채용이 많죠. 그 이유는 스파 브랜드가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라면 모르겠지만 외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본사에서 디자인이 컨셉이 잡힐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채용의 폭은 좀 제한적이다. 그 부분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과 애들이 그 재고 조사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물론 이제 숫자 쪽으로 아무래도 좀 강하니까. 가영 씨 말이 맞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 네, 예. 이과생이라고 했죠. 근데 영업 직군이라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션 매장에서 내가 점장으로서 매출을 높이고 각 트렌드에 맞춰서 매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공 지식과는 그다지 크게 매칭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내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해서 패션 트렌드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아까 상국 씨가 얘기했던 서프라이 체인 같은 부분들을 공부해서 물류라든가 SCM이라고 얘기합니다.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런 거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SCM이라고 해서 물류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단을 구매해 오고 가공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서프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해요. SCM.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매장에서 매출이 어떻게 좀 많아질 수 있는지 이런 물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물류 전공자들한테도 가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직군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업들의 특수 직무라고 하면 직무 관련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매장에서 고객 응대하는 부분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관리라든가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은 그다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변수가 되진 않습니다. 타 직군들 대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있을까요? 네, 또 이런 외국계 의류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유니클로 인재상을 보다가 재밌었는데 인재상이 이렇더라고요. 완전 실력주의, 그다음에 전원 경영, 전원 경영. 글로벌 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재상은 어떻죠? 주로 뭐 창의, 정직, 전적으로 인화, 뭐 단결. 상당히 좀 전투적으로 잡혀 있어요. 일본 기업들 중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수한 몇몇 기업들은요. 이렇게 좀 시쳇말로 보면 전투적,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능동적인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고 유니클로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인재상에 약간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직무 역량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매장과 또 내가 맡고 있는 제품의 매출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검증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타 기업들 대비 조금은 여러분들의 좀 공격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능동적인 그런 자질을 확인하는 기업이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의류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업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그 스파 브랜드의 디자이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입사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국내산 브랜드나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의류 벤더들을 보는 게 더 맞겠죠. 근데 벤더들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류업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브랜드 메이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LF라든가 그다음에 삼성물산 패션사업부. 여기서는 라인업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뭐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스파 브랜드는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패스트 패션이라는 특이한 유통 경로를 활용해가지고 이 패션 산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밴드 업계들. 그러니까 한세실업 같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아베크롬비나 갭 같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옷을 만들지 않거든요.
많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위탁 생산을 맡겨요. 그럼 우리가 옷을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챙깁니다. 이 세 가지 기업이 주로 패션 산업을 두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타겟이에요. 그런데 스파 브랜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적인 직군에 대한 채용이 많고요. 스파 브랜드는 디자인은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다소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 메이커들이 디자이너로서라고 하면 내가 좀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창로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 간의 소문. 예, 카더라도 알아봐야겠죠. 스파구경. 또 카더라입니다. 이번에 또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외국계 기업 취업에 있어서 우리 영어 면접이 중요하다. 카더라! 그러니까 유니클로는 일본계니까 영어 면접을 보진 않고요. 자라 같은 경우에는 영어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니클로나 자라가 여기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국내에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어가 일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뭐 유학생들만큼 영어가 유창하지 못하다고 해서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본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직무와 관련되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그리고 한번. 또 경력을 얘기했는데 또 외국계 기업은 경력자를 우대한다. 카더라! 맞는데요. 네. 이유가 외국계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판매 거점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본사만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자들, 그러니까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채용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요즘 올드루키들이 많은데 아마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내가 경력자는 아니지만 다른 민간 기업에서 뭐 1년, 2년 정도 경력을 쌓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국계 기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은 채용 규모가 적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아주 정형화된 채용 공채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박람회라든가 평상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 수시 채용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시로 채용을 하나 보네? 창을 닫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평상시 커버레터나 레주메를 많이 보내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일자리가 열리게 되면 나에게 연락이 오는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소극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을 진행하는 게 외국계 기업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라와 유니클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저는 자라를 더 선택하고 싶은데 좀 스파 브랜드 하면은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고 좀 심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자라는 뭔가 좀 고품격의 약간 분위기를 즐기면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떠오르는 스파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탑10이나 뭐 스파오나.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뚜렷한 차별성이 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라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라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꾸기 형도 한번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자라랑 유니클로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또 얻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빗동이 좀 맞지 않나. 네? 나랑은 빗동이 좀 맞지 않나. 루이요. 가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혹시? 아무래도 스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도 두 기업 중에 굳이 한번 선택을 근데 사실 유니클로가 사실 욕심이 좀 나긴 합니다. 국내에 또 최고 지금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제가 좀 더 유지시키고 좀 더 많은 성과금을 얻지 않을까 해서 저는 유니클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빗동이다. 빗동이다. 스타일이 딱 빗동이지. 똥이 아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단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저가의 좋은 브랜드와 다양한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까 저 상국 씨가 빗동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상국 씨가 뭐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빗동으로 된 무슨 그 벨트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요즘 잘 안 매거든요. 촌 사람들이만 좀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멋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패션 브랜드를 안 보이게 하려고 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자라는 여기 메이크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비 패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상국 씨는 이제 빗동을 좋아하니까 이 빗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크게 있어야 돼. 크게. 크게 있어야 돼. 그치? 작아도 안 돼. 누가 봐도 빗동해야 돼. 근데 커야 돼. 진짜로.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좀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루이비통을 사도 이거 루이비통이라는 마크가 빠져있기를 오히려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브랜드에 내가 입각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가치 소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좋은 브랜드와 디자인을 원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어떤 패션 트렌드의 큰 변화가 스파 브랜드의 성장을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구심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트렌드를 가장 잘 따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패션 브랜드들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업계를 생각하는 구직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항상 매장에 있을 때도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업계와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견을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